대구에서 고3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 모두 귀가 조치됐습니다. 잇따르는 등교생들의 확진 소식에 고3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코로나19 특별 재난적임에도 다른 시군보다 지원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지급 기간도 늦다며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수원 월성본부 노동조합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월성원전의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맥스터를 하루빨리 증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등교 수업 이틀째인 21일 대구에서 고3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 검사를 받았다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확인된 건데요. 학생과 교직원 모두 귀가 조치됐고 학교는 폐쇄됐습니다. 첫 소식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농업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3학년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미에 사는 A군은 지난 19일 저녁 부모님의 차를 타고 대구로 와 기숙사에 입소했습니다. 다음 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1일 오전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자 학교 측은 학생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방역 작업에 나섰습니다. 같은 반 학생 18명과 기숙사 입사생 17명, 사감 3명 등 밀접 접촉자들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업 들어가면 이제 학급 반이 18명이거든요. 그 18명하고 기숙사가 1인 1실로 이제 다 이제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일단 기숙사생들하고 사감 선생님들하고 아직 이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가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기숙사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대구시 교육청은 만일에 대비해 전교생과 교직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등교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잇따르는 등교생들의 확진 소식에 제일 걱정이 큰 사람은 당사자인 고3이겠죠. 특히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은 안 그래도 빠듯한 학사 일정에 자칫 감염이라도 된다면 대입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3개월 만에 등교지만 고3 수험생은 달라진 학교 생활에 익숙해질 틈도 없습니다. 당장 개학 이튿날 치러진 전국 연합 학력평가를 시작으로 매달 한 차례씩 수능 모의고사를 봐야 하는 데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8월까지 짧은 1학기 동안 예정된 시험만 5번, 보름에 한 번 꼴인 셈입니다. 정기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시가 3학년 1학기까지의 학교 생활의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학교 시험 이외에 비교과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도 애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담들이. 그나마 이것도 교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가 중단될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내신은 물론 수행평가 등 수시 모집의 핵심인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등교 이틀 만에 곳곳에서 잇따르는 확진 소식에 일각에선 차라리 수시를 포기하는 게 낫겠다며 감염 우려라도 덜고 집에서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개학으로 다시 전환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매일 등교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좀 이게 계속 지속되면 아마 학업에도 지장이 많이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 시일 내에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수능까지는 6개월, 수시 모집까지는 불과 4개월을 남겨둔 가운데 빡빡한 학사 일정에다 감염까지 우려해야 하는 고3 수험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산시의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기준으로 삼은 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건데요.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다른 지역 시군과 비교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재산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불만이 폭주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구시와 달리 경산시의 지급 기준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산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건보료의 소득, 재산 기준까지 더해져 작은 집과 차라도 한 대 갖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긴급 생활비 지급도 타 시군보다 늦다며 항의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산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경산시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온라인 신청이 많아 추가 확인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온라인 신청 폭주로 접수와 심사가 지연되어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이 지체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긴급생활비의 제도적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산시 재난긴급생활비 최종 신청 건수는 8만 4천여 건. 경산시는 이 가운데 7만 5천여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214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오는 25일까지 지급하고 이의 신청과 이에 따른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포항의 주택시장이 오랜 침체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지만 가격 양극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구와 북구의 매매 가격 차가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등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 시기와 면적이 비슷한 포항 북구와 남구의 한 아파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분기에 북구 A 아파트는 최고 2억 8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 1분기엔 2억 1천만 원대로 30%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나 남구 B 아파트는 2016년 최고 3억 원에서 올해는 3억 4천만 원으로 오히려 10% 이상 올랐습니다. 4년 전 2, 3천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던 남구와 북구의 매매값이 이제는 1억 원까지 벌어진 겁니다. 북구는 그동안 지진 피해와 공급 과잉 등의 악재가 동시에 겹치며 급매물이 쏟아졌고 결과적으로 가격 방어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흥해 지진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 그런 게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북구에 너무 많은 양의 만세대 정도의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많고, 남구와 북구의 격차는 기축 아파트뿐 아니라 신규 물량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1군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북구는 최고 3억 4천만 원 정도인 반면 남구는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주택 실수요와 직결되는데 남구는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이 위치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주택 수요를 지녔다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북구는 영일만 산단의 기업 입주가 저조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영일만 그 공단이 좀 활성화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도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뭐 주택 수요가 생겨야 그것도 좀 주택값이 좀 변동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구 지역 아파트가 저평가되면서 외지인들의 투자가 조금씩 늘고 가격이 그나마 반등하고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설명입니다. 오랜 침체기를 겪은 끝에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포항의 주택시장이 남구와 북구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50세에서 64세) 신중년 부부의 이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의 신중년 부부 관련 브리핑을 살펴보면 대구 지역 신중년 부부의 이혼 건수는 2000년 282건에서 2019년 1340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중년 부부의 이혼 비중은 5.3%에서 28.8%로 20%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부부 단위의 준비와 함께
관계 증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성평등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그리고 부부 단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신중년의 남은 인생을 좀 재설계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틈을 타 학교 실습용 농기계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다 판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주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학교 경운기와 예초기 등 1,800만 원 상당의 농기계 5대를 5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18살 A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작물을 사들인 50살 B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데다 최근 학교 내부 공사로 어수선한 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수원 월성본부 노동조합과 원자력 국민연대, 에너지 흥사단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를 하루빨리 증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1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필수 관계시설이라며 정치적인 논쟁을 멈추고 추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맥스터가 적기에 증설되지 못한다면 매년 일자리 500여 개가 사라지고 연간 430억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성원전의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가 당초 예상보다 4개월 늦은 2022년 3월쯤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원전 정비 일정 등 각종 변수들을 반영해 포화 전망을 재산정한 결과 당초 예상했던 2021년 11월보다 4개월 늦은 2022년 3월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포화 시점을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2차례 미뤄진 검정고시가 오는 23일 치러집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챙겨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합격자는 다음 달 16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 13,703명에게 1학년 1학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은 학생 1명당 56만 원으로 총 76억 7,368만 원 규모입니다. 학부모가 이미 납부한 1분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는 반환하고 2분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자율형 사립고와 예술고 학생은 교육비 지원 범위를 기존 중위소득 68%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82명을 선발해 1학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로 7억 1,792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입주기업에 코로나19 검체 채취 키트에 대한 해외 수출 상담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회사 인코아는 코로나19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기구와 검체 보관용 시약을 개발해 빠르면 이달 말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체 채취 키트는 식약처로부터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으며 에콰도르, 페루 등으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또 영국, 캐나다, 인도, 미국, 독일과도 상담이 진행 중이어서 검체 채취 키트 수출길에 청신호가 열렸습니다. 상주에 있는 주식회사 나노가 21일 세계 최초로 LNG 발전소용 탈질 필터 제품 생산 라인을 준공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제거용 탈질 촉매 필터 제조 1위 기업인 나노는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 설비 라인을 증설하고
신규로 10여 명의 고용 창출과 100억 원의 연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LNG 발전용 탈질 필터는 기존 석탄 발전소와 선박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 제거용 필터보다 무게를 절반 줄이면서도 배기가스와의 접촉 면적을 늘려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LNG 발전소용 탈질 촉매는 탈원전 정책과 석탄 발전소 환경 오염 문제와 맞물려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대구 수성구가 고독사를 막기 위해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성구는 오는 7월 10일까지 혼자 사는 6,700여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인,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해 효도 인형 입양 사업과 말벗 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주 풍기에 인삼의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공원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영주시는 풍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500년 풍기 인삼 문화 팝업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사업비 78억 원이 투입돼 봉현면 오현리 일원에 조성됩니다. 이 공원은 풍기 인삼 축제장과 2021년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하며 평상시에는 다양한 체험과 휴양 등을 겸할 수 있는 문화 팝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지역 상품권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안동시는 지역 상품권 50억 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하고 10% 특별 할인 판매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월 구매 한도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상품권은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38개 금융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전통시장, 음식점, 주유소 등 가맹점 4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가 도심 자투리 공간에 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사업비 9,500만 원을 투입해 경북 하이테크 앞 군부대 담장 주변에 교목과 관목류, 화초류 등 3천여 본을 심었습니다. 또 조경석, 현무암 판석, 문자 조형물과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의자 등도 설치했습니다. 안동시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꽃탑과 가로 화단, 화분, 소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 임청각을 방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자리에서 국립보훈요양원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경북권 국가보훈요양원은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6.25 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 유공자 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한도를 연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서원의 등 점등식이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점등식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 주민과 신도 없이 스님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보물 53호인 개심사지 5층 석탑은 고려 현종 원년인 1010년에 건립됐으며 이중 기단 위에 5층의 몸돌을 올린 탑으로 문관복장의 12지신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예천 온천이 90일간의 휴장을 마치고 주말인 오는 23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예천구는 아직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입욕 대장을 작성하는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에 맞춰 온천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